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김중민 작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장염, 안녕하세요. 전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11번째 갔다 온 날. 그 숫자를 다 셌나 봐요. 11번째 화장실을 갔다 온 날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 2번과 수액을 2번 맞았습니다. 장염이란 걸 알고 약을 먹으니 나았지만 장염을 걸린 사람으로서 충고드리는데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진짜 장염 너무 힘들거든요. 왜 어떻게 화장실을 11번 갔다 오더니 와 거의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네요. 네. 탈진 상태가 됐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 장염도 몸이 약해지거나 네. 감기처럼 오기도 해요. 선생님 바이러스 장염 많이 때. 걸리시나 보다. 아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선생님이 사실 우리 김중미 선생님은 작가로서도 유명하지만 공부방 선생님을 너무너무 선생님 한 몇 년쯤 8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네네. 와 거의 30년? 35년. 예, 6년, 35년, 6년을 공부방을 계속 하신 선생님이니까 워낙 네.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시는 노하우, 장염의 애가 갑자기 병원 가야죠. 네, 병원이 최고죠. 네. 병원이 최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염에 걸렸을 때 약간 민간요법으로 그 매실액. 근데요, 이거는 매실 갖고 안 되고요.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장염은 그냥 배탈 정도가 아니니까. 장염은 입원도 하니까요. 그렇죠. 화장실에 네. 11번이나 네, 갔다는 네. 거는 그냥 네. 그 화장실 문 앞에서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아휴, 11번 갈 때까지 병원을 안 가고 버틴 것도 너무 놀랍고. 뭔가 진짜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러면 체력이 좀 바이러스가 떨어진 상태. 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아닌 거군요. 네, 그렇게 잘못 먹어서 상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것도 유행할 때도 있고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음식 조심하시고 일단 몸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체력 유지에 제일 좋은 거는 실컷 논 다음에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그쵸, 네, 네. 잠이 최고입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네,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입니다. 빗방울의 여행. 귀여워요. 소리 자체가. 이게 리코더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왜 그럼요. 사람이 목소리가 네, 다른 네, 것처럼 네. 리코더 연주도 네. 근데 특히 더 바람이 많이 들어서 약간 휘파람 소리가 드는 게 네.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죠? 네. 우리 세준 친구 리코더 소리가 정말로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아주 경쾌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밝게. 네, 그 빗방울들이 막 네, 이렇게 네. 퐁퐁퐁 떠다니는 느낌. 와, 너무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고양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추석은 무슨 날일까? 여러분은 혹시 추석의 의미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인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며 연중 웃뜬 명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추석, 가을추, 저녁석이며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삼국사기에 추석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신라 초기부터 추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잘 썼는데?
추석에는 주로 강강술래, 줄다리기 등을 하며 송편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차례도 많이 지낸다고 하네요.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과 추석은 유래가 농작물 등을 추수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가을에 열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답니다. 오, 설명문의 모범인데요. 그쵸? 네. 와, 이 순서를 잡아서 썼을까요, 미리? 네, 그럼요. 잘 쓰셨어요. 예. 아주 추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또 근데 그게 만약에 사전처럼 그냥 말뜻만 네. 알려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헌에서 네. 또 근거를 대서 삼국사기에 추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신라 초기부터 추석을 셌다는 걸 알 수 있다. 와, 우리 찬빈 기자 진짜 역시 이런 정보글 굉장히 좋아하고 백과사전 보는 거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구나. 예. 네. 잘 쓰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죠. 예, 백과사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어느 쪽이셨어요? 전 둘 다 좋아했어요. 사실 저도 둘 다 좋아했는데 백과사전 보는 걸 좀 지금까지도 저는 좀 많이 좋아해요. 예전에 동화 대백과 예.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컬러학습 노란색. 대백과. 네. 저희는 없어서 맨날 친구들한테 빌려보느라고 구걸했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보지만 그렇죠. 네. 그때는 처음 보는 물건이나 기계나 이런 거가 이제 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는 재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지리대 백과사전인가 10권짜리 어머, 지리만 하는데 10권짜리예요? 네. 재밌었겠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네, 문화랑 네, 네, 뭐 네. 사진도 있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데 막 이런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랑 엄청 다르. 좋아하죠. 네. 예. 선생님 지금 지리만으로 이루어진 백과사전 10권짜리 읽으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을 저희한테 읽어주시려고 가져오셨나요? 꽃섬 고양이라고요. 네, 이런 책 꽃섬 고양이. 네. 네, 제가 유기동물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요. 기차길역 공부방이나 또 저희 강화에 있는 공부방에서도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어떨 땐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꽃섬 고양이라는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짧게 그냥 읽어보면 될까요? 네, 선생님 네, 낭독해 네. 주시면 됩니다. 노랑이는 며칠을 얼어붙은 눈만 핥으며 보내다가 쥐라도 한 마리 잡아보려고 밤 사냥을 나섰다. 계속되는 한파에 한밤중에도 쥐 한 마리 찾기 힘들었다. 노랑이는 사냥을 포기하고 보금자리로 가다가 무료 급식소 앞에 커다란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밤이면 누군가 아무도 없는 급식소 앞에 음식 재료를 놓고 가던 것이 기억났다.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옷을 몇 겹이나 껴입어 거대한 헌옷 뭉치 같았다. 그 사람은 온몸에서 퀴퀴한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노랑이는 얼마 전에 사람이 죽은 뒤 급식소 앞에 잠든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콧구멍에 코를 대보는 버릇이 들었다. 노랑이는 꼼짝 않는 사람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아보고 나서야 목도리를 칭칭 감은 얼굴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사람 코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어 보니 콧바람이 아주 약했다. 콧등을 핥아보니 얼음장 같았다. 노랑이는 다급해져서 목도리에 파묻혀 있는 코를 더듬어 깨물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울어대기를 되풀이했다. 최 씨는 꿈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주 멀리서 가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고양이가 얼굴을 공격해왔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온몸이 쇠사슬로 묶인 듯 꼼짝하지 않았다. 발버둥을 칠수록 쇠사슬은 더 옥죄어왔다. 최 씨는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살려줘! 살려줘! 그러나 목소리조차 목구멍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 씨는 몸부림을 치며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그 순간 쇠사슬이 풀리더니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런데 눈앞에 진짜로 고양이가 있었다.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으나 꽁꽁 얼어붙은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최 씨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저리 가, 너 뭐야? 고양이가 잠에서 깬 최 씨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 마주친 고양이의 눈은 매섭고 서늘했는데 이 고양이의 눈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혹시 네가 날 깨운 거니?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는 그냥 최 씨는 네. 이제 노숙자예요. 홈리스라고 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들을 보면 나고자, 알코올 의존증, 네. 그리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집도 없이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자기 몸 누일 집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도시의 골목에 숨어드는 길고양이들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홈리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라서 방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홈리스들처럼 추운 겨울을 홀로 나야 하는 길고양이와 최 씨 아저씨가 만나서 함께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어린이들이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은 외면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외면하지 않으면 그 눈길 안에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꽃성 고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길에 있는 그 꾀죄죄하고 그런 고양이들이나 노숙자들을 봤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더럽다고 편견을 갖지 않고 왜 그럴까?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라고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라친들이 길냥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돌보는 사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처럼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을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앞부분에서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서 벌써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고양이가 그렇죠.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왠지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실제 이 꽃성 고양이는 인천에 노숙자들을 위한 밥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길고양이들을 또 함께 돌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당신들의 음식을 나눴지만 이제 길고양이를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짠 음식이 고양이에게 안 좋고 또 뭐 이제 중성화 수술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좁은 골목에 차가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정말 다치는 고양이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노랑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실제 있는 고양이에요. 발이 없는 채로 이제 자기가 낳은 새끼도 아닌데 다른 고양이들, 아기 고양이들을 같이 돌보는. 물론 자세히 뭐 그 고양이가 자기 이야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됐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을 맨 처음에 소개할 때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이모, 큰 이모 그리고 오랜 세월 약자의 편에서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35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해 오셨고 그러면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힘? 또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시게 됐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일단 계속할 수 있는 건 그곳에 계속 함께 한 사람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들 혹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곁을 내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옆에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네. 그 힘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거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작품으로도 쓰시고 또 곁에 같이 생활하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약간 좀 힘든 때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지?라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은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네. 사는 건 다 힘들잖아요. 네. 내 가족만 살아도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고 네. 갈등도 생겨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네. 뭐 특별히 더 힘들고 네. 뭐 그 가족이 각자를 힘들게 하지만 또 그 가족이 힘인 것처럼 네. 저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네. 힘이 되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걸 함께 넘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네. 아주 특별하거나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4학년 때 네. 아버지가 성탄절날 그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책을 사주셨어요. 네. 그 행복한 왕자가 네. 자기의 눈, 뭐 네. 사파이어로 된 네. 눈, 금박, 네. 뭐 이런 루비 이런 걸 다 제비를 시켜서 네. 나눠주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그때 고민했던 게 나는 행복한 왕자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제비일까 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울고 읽고 또 읽고 또 울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게 제 안에 이제 좀 깊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청소년 시기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가난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이거나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이들은 되게 좀 정의롭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커서 이제 이렇게 자선사학가가 돼야지. 뭐 이렇게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결심을 하지만 막상 이제 자라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계속 이어가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도 예. 자선사업가? 네. 뭐 이렇게 누굴 돕는 거? 네. 이런 말은 싫어했어요. 그게 애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나중에 나도 돈이 많이 벌면 고아원을 할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네. 근데 저는 네.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 자체가 그냥 나이다. 그 마음이 아프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예.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네. 예, 그것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네.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 거가 남다르신 거죠. 예, 그래도 저는 막 어렸을 때 강아지 보면 강아지랑 저랑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4살 때 예. 제가 없어져가지고 막 네. 신고하고 난리 난 적이 있대요. 온 네. 동네가.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개랑 이불이 없더래요. 예. 그래서 오빠가 혹시나 하고 계집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제 베개랑 이불을 가지고 예. 저희 개 집에 같이 자고 있었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고 고상하고 뭐 이렇게 성스러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마음이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선생님 대단하신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철이 없죠. 더 놀랍네요. 예,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동의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우리는 빛이 나는 마법사. 우리의 마법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 바라보고 기억하며 분위기를 포근하게 해 친해지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정한 마음이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며 솔직함이란 용기를 가졌어. 지치고 힘들 때도 힘든 친구들을 안아줄 수도 있지. 기꺼이 내 마음을 내어줄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의 마법은 빛이 나지. Shining light, shining light. 우리는 빛이 나는 마법사. 언제나 우리의 마법은 빛이 나지. Shining light, shining light. 우리는 빛이 나는 마법사. 우리는 빛이 나는 마법사. 아, 예, 우리 최승현 기자가 이걸 보내주면서 방학 때 다녀온 산무곡 캠프라는 캠프에 다녀왔는데 그 캠프가 어린이 동요 캠프래요. 거기서 우리 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작사하고 작곡했나 봐요. 저는 무슨 뮤지컬을 한 편 본 것 같아요. 와, 네, 이거 어린이 뮤지컬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사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데요. 네, 가사가 정말 네. 선생님이랑 우리가 계속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마치. 또 네.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그런 우리는 마법사다라는 가사 말이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런 가사를 쓰고 곡을 썼는지 진짜 놀라운데요. 이 조가 다시 만나서 뮤지컬을 한 편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짧더라도 뭐 한 네. 10분, 5분 정도 네. 되는 뮤지컬 한 편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요. 네. 이 정도 작사 작곡 실력이면 충분히 그런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제도 아주 좋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이렇게 멋진 노래와 솜씨자랑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밌는 사연 이야기들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실게요. 계절의 모임 권성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자리에 모여 자랑하고 있다. 나는 꽃을 피우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는 따뜻한 해로 기운을 충전해줘. 나는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채색하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나는 하얀 눈으로 세상을 즐겁게 해. 하지만 계절들이 모르는 게 있다. 봄이 있어 가을을 원하고 여름이 있어 겨울을 원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이유는 다른 계절의 덕이라는 것. 오, 네. 이건 그림책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선생님 계속 네.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계셔. 아니요, 진짜 어린이들이 정말 예술 작품 하나씩을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림책으로 하면 왜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 맞아요. 있잖아요. 예. 좀 그게 떠오르네요. 이걸 아.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장면씩 한 두 장면씩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또 뭔가 그림들이 막 지나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자랑하게 하는데 그 계절들이 모르는 게 그렇죠. 있다. 서로의 도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네, 좋습니다. 그림 장면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동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호 기자가 보내준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그 옛날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뭔가 어떤 그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 이 연주가 멋진 연주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가을에 진짜 잘 어울리고요. 좀 아쉬워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래서 우리 어라친들한테 솜씨자랑 보내줄 때 너무 짧을 때는 네. 같은 곡 2번 쳐도 되니까 이게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다. 막 감상하려고 하는데 딱 끝나버리네. 저희가 가을의 정취에 딱 잠겨들려고 하는데 끝이네 이렇게 되는 네. 좀 아쉽네요. 우리 김서호 기자의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바이올린 연주 잘 들었고 뭔가 뚜두뚜두 이런 연주가 푸는 낮춤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바이올린을 못 켜지만 좀 연주하기 힘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느리게 연주하는 네.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바이올린 못하는 사람들끼리 네, 그렇죠. 추측성 발언. 예. 다음은 사연 들어볼게요.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혜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추석 후기. 원래 우리 가족은 추석 당일 친할머니 댁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석을 함께 보내지만 이번 추석에는 사촌 동생네가 이사를 해서 집들이도 할 겸 사촌 동생네 집에 가기로 했다. 사촌 동생네 집은 춘천이라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이번엔 춘천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길치인 우리 아빠가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사촌 동생네 집에 있는 시내가 아닌 웬 산골 마을에 도착해. 결국 우리는 산골 마을에서 사촌 동생네까지 30분 동안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됐다. 사촌 동생네 집에 가보니 우리 집이 제일 꼴찌였다. 그렇게 우리는 사촌 동생네 집에 도착했다. 나는 사촌 동생을 2 가지고 있는데 그 둘과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만큼 왕래가 없었던 사이였음에도 늘 만나면 어색함 없이 재밌게 잘 놀았다. 그런데 이번엔 셋 다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딱 마주선이 어색한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하지만 몇 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같이 닌텐도도 하고 인생 네컷 아트박스도 가면서 놀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금방금방 흘러서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잠깐 안 먹을까 생각도 했지만 나가기로 한 것은 내가 인생에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 나가자마자 할머니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기 때문이다. 조카들이 다 모인 저녁 시간, 딱 적당한 분위기,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들어간 할머니의 손. 뭐죠? 그렇다. 이것은 용돈을 뭔가 했더니 이것은 용돈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신사임당님을 꺼내셨다. 연이어 작은아빠, 우리 아빠, 고모 등등 다른 분들도 서둘러 지갑을 여셨다.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종이들이 팔락팔락 나에게로 왔다. 나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승천할 지경이었지만 애써 올라간 입꼬리를 내리며 예의상 안 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3번 정도 사양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손에 돈을 쥐어주시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고 가방에 넣어주시면서 그냥 받아가라고 하셨다. 엄마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뒤로한 채 받은 돈을 세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수익의 30%를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수익의 30%를 엄마한테 줘야 했지만 그래도 남는 금액은 쏠쏠했다. 너무 행복했다. 나는 잠시 동안 이 돈을 다 어떻게 쓸까 고민에 빠졌다. 솔직히 사촌 집에 올 때는 좀 귀찮았지만 이 정도 수익이라면 오길 잘한 것 같다. 아, 네. 진짜 너무 리얼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친척들 다 모이시면 네, 그 상황이 다 그려지네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는 용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물론이죠. 이렇게 글로 쓴다는 건 진짜 네네네. 이건 창피한 일인데 너무 솔직한 우리 다혜 친구의 글에 정말 용돈을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예의가 발라요. 사양도 하고 아마 이 어린이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괜찮다고 안 네, 주셔도 네, 된다고. 아 근데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만약에 10,000원 단위로 넘어가면 당연히 엄마 드리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세뱃돈 같은 것도 세뱃돈도 저는 받으면 저는 어머니 안 드렸는데요. 다 본인 네. 거였어요? 네, 많지도 않았고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들이 보통 그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요즘 막 세뱃돈을 네, 그렇죠. 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돈을 잘 모르고 네, 네, 쓸 네. 줄을 모르니까 엄마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받아놨던 그거를 계속 이어서 나중에도 아니요. 엄마한테 맡겨 그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맡겨 한 적이 없고요. 어머니가요? 애들 선생님 어머니 진짜 좋으신 저희 분인 것 어머니도 같아요.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저희 애들은 시골이니까 사실 뭐 가게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을 따로 받아가기보다는 명절 때 받은 돈을 자기들이 알아서 쪼개서 썼어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이들도 너무 착한데요. 뭐 예를 들면 시골에는 그런 장학금도 많아요. 맞아요. 학교가 작으니까 네, 네. 그것도 다 자기가 관리했어요. 근데 우리 다혜 친구는 딱 이 집은 비율이 30%. 정해져 있나 봐요. 네. 이것도 수익의 뭐 30% 나쁘진 를 않네요. 엄마한테 줘야 된다. 엄마가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저금을 해주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예, 30%면 아주 적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예, 저희 부모님들은 100%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 가져가는구나. 예. 엄마한테 맡겨. 선생님 그 유명한 걸 모르시다니. 엄마한테 맡겨라는 그 말의 무서움. 네, 저희 공동체 식구들은 다 만약에 엄마가 갖게 되면 아이들 명의로 저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요. 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예, 요즘은 엄마들이 네, 예,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시죠. 근데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어린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가 이런 일 거의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겨라.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못 받는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이 어린이 라디오가 네. 좋은 점이 이렇게 전국의 어린이들이 다 네.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구나 해서 네. 이 몰랐던 게 되게 네. 아까울 정도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내준 노래라든가 연주나 이 글들이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자극이 됐어요. 어린이들이 하는 예술이 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도 바꿔갈 수 있겠다라는 예.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와.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방에 어린이들 많으니까 그 어린이들한테도 저희 어린이 라디오 꼭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오늘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부방 친구들 쓴 글 있으면 저희 어린이 라디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실 기회가 네, 있으면 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잘 먹었다. 불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난 고기가 제일 좋아. 배부르다. 문이야, 그거 알아?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가 있다? 떠돌이게? 배가 많이 고파서 고기 냄새 맡고 오는 거야? 아니야. 정답은 바로 이쑤시개. 이쑤시개?
고기를 먹고 나면 꼭 이쑤시개를 찾게 되잖아.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바로 이쑤시개야. 아, 뭐야. 난 진짜 개를 생각했잖아. 미안. 이쑤시개 필요하지? 자, 여기 있어. 네, 어라친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한 주도 즐겁게 신나게 뛰어노시다가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